이직업 방송이 준비한 IT 관련 취업 프로그램 이직업 이취업. 매주 수요일 3시부터 4시까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에 이 한 몸 바치겠다 하는 모든 구직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IT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 그리고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IT 관련 산업 뉴스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업계의 뉴스와 핫 이슈, 업계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이슈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알아보자 IT 오늘은요. 이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모바일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관련된 소식 기사로 만나보시죠. 자, 모바일 기기로 업무를 보는 기업들의 그 활용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모바일 기기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트릭스가 24일 발표한 2014년 소비자와 기업의 모빌리티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결과였는데요. 지역별로 그 특징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고 하네요. iOS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64%를 차지했고요. 안드로이드는 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또 윈도우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16%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북아메리카의 2배 이상의 사용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지역별뿐 아니라 산업군에 따라서도 모바일 기기 사용도는 또 다른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권의 71%는 iOS, 또 헬스케어 업계의 39%는 안드로이드가 각각 높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이폰 6 플러스는요, 아이폰 6보다 더 큰 화면으로 비디오 시청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2배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즉, 이것은 이동기기의 화면 크기가 사용자들의 데이터 요금제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예로서요. 기업 IT 부서는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시트릭스 보고서는 이처럼요,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현되는 영상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또 소비의 범위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이터였는데요. 특히 이 비디오의 최적화, 소비자와 기업의 구분 없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기사 만나보셨고요. 자,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기사입니다. 네, 아마존, 내달부터 국내 진출, 유통업계 대격변 오나라는 제목의 소식인데요. 자, 세계적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아마존이요. 다음 달이죠. 3월 중에 한국 상륙이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유통업계 대격변이 올지 주목되고 있나 본데요. 그렇다면 우선 이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입 회원 수는 전 세계 2억여 명, 한 달 방문자 수 1억 1,000명, 판매 상품 수는 1,000만 가지가 넘고요. 또 국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업체, 그리고 무역업체, 해외 사업 파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자들과 이미 접촉했었다라고 하네요. 역시 앞서가죠. 아마존 한국지사의 채용 규모는요, 250에서 30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말 이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 2024년 2월까지 임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은 이 서적이나 미디어 콘텐츠 판매 분야를 비롯해서요, 파이어폰 등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판매, 또 국내 해외 배송 대행업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아마존은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판매량을 늘리는 이 박리담의 전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하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국내 ICT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핀테크와 모바일 쇼핑 시장을 차세대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지만요. 이 아마존의 원클릭페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 일단은 이 같은 한국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움직임이 포착된 소식이니까요. 이 점들 참고해서 소식 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관리해야 하는 기업들의 과제, 그리고 모든 것을 팔겠다는 욕심으로 한국으로 상륙한 아마존. 자, 우리 IT 구직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 나가야 할까요? 앞선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두 번째 소식이죠. 아마존의 한국 진출. 이 소식에 대해서 저는 두 분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구하는데 확실히 편리해지겠죠.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국내 유통업자라든지 IT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는데요. 자, 아마존의 한국 진출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일단 그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아마존이 그 북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그 커다란 공룡 기업으로 치중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한국 지금 지사를 진출한 거다 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이슈가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다라는 게 이제 제프 네. 베조스라는 아마존의 그 CEO가 네. 내세우는 어떤 전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제품을 판매하고 뭔가를 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핀테크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도 얘기했지만 네. 그 모든 것들을 아마존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직구가 편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직구가 편해진다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한국에서 그냥 바로 산다라는 개념으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관련 산업 자체가 뒤흔들릴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문제는 다만 아직까지는 저도 사실 이게 이 기사가 어제 오전에 이제 바로 단독으로 저희 쪽에서 이제 내보낸 거였는데 네. 그래요. 따끈따끈한 소식이었네요. 네. 워낙에 큰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 업계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되게 많은 확인 절차를 거쳤어요. 정말이냐 진짜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전자책 킨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파이어폰 그리고 파이어 TV 요 관련해서 아마존도 갖고 있는 하드웨어 제품 기반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진출이 어느 정도 유료시가 된다라는 게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AWS라는 어떤 사업도 진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확정이고 이미 AWS는 국내 진출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유통. 그게 그렇죠. 정말 들어오냐죠. 근데 예. 이것은 아직까지는 노코멘트라고 이게 중요한데요. 얘기가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물론 모든 정황상의 어떤 근거로 볼 때는 바로 3월이 될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가 될지는 곧 진출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아마존의 공식적인 입장은 좀 약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의 여파는 좀 네. 큽니다. 예, 이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당장 진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던 오픈마켓, G마켓이나 옥션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소셜 커머스, 커머스, 티켓몬스터나 위메프, 쿠팡 등등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뿌리채 흔들릴 정도의 어떤 여파는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게 그래요? 들어온다는 오. 당장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네네. 모바일 라이프라는 건 사람들이 일단은 익숙한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해외 결제 구매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퍼센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80%에 가까운 성장률. 근데 이게 네. 퍼센트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당연히 국내에서 소모가 되는 모든 유통의 거래량이 엄청날 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거라는 점을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여파가 좀 있기는 할 겁니다. 국내에 있었던 지사에 있었던 오픈마켓들이 좀 수익이 악화가 되면서 합쳐진다라든가 그리고 소셜 커머스가 좀 합쳐진다라든가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인하면서 재편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이젠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또 기자들끼리 한 얘기인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존 코리아가 실제 웹사이트에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에서 유통을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저희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결제 시스템 그게 있잖아요. 문제예요. 자, 사실 이제 결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마존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원데이 클릭이라는 어떤 그 간편 결제 시스템을 맞아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네. 그거 당연히 국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네. 금강원의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법을 우리나라의 규제와 법을 통과해야겠죠.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신용카드나 그리고 뭐 요즘에 그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려면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액티브엑스라든가 네. 암호화 모듈이라든가 네.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아마존도 갖춰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그다지 결제 시스템이 편리해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원데이 클릭이라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제가 되기는 합니다. 네. 신용카드만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결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원데이 클릭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현대카드나 국민카드나 이런 어떤 카드사들이 제휴를 맺어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런 복잡하네요. 과정들이 거쳐져야 이제 본격적인 유통 산업을 네. 진행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과정들이 다 해결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영어에 익숙치 않았던 그런 직구족들한테는 좀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마존이 그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를 살피다가 중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요. 뭐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게 농담식으로는 중국에서 라면 하나 팔아도 전 국민한테 그 안에서 먹고 살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그런 얘기들 농담식으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 정도의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거는 맞습니다만 중국도 엄청난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활동은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는 게 필요하고요. 맞아요. 뭐 네. 구글도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나라한테는 좀 머리를 굽신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걸 좀 중요하게 봐야겠죠. 예. 앞으로의 그 시장 판도의 흐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정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김기영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앞에 트렌디한 부분은 기자님께서 말씀 잘해주신 바와 같이 큰 변혁이 있을 건 맞고요. 네. 그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파문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굉장히 파장이 크고 아마존이 국내 상륙은 분명히 그런 파문이 될 것은 확실하고요. 네. 뭐 저는 뭐 직업도 직업인 만큼 이제 직업이나 체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네네. 드리고자는 네. 사실 그 구직자에게는 굉장히 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네. 한 300명 정도 채용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참 희소식인 것 같아요. 예, 뭐 작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뭐 소문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실제로 연휴에 뽑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로 보셨다는 분도 네. 종종 있고 근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300명이라는 사실 인력은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네. 특히 모바일 커머스 그다음에 온라인 커머스 뭐 소셜 커머스 그럼요. 이런 쪽 인력들이 굉장히 요새 그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관련 전문 인력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300명 정도의 티어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건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반면에 그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뭐 네. 소셜 마켓, 뭐 쿠팡이나 뭐 혹은 위메프 그리고 뭐 GS 홈쇼핑이라든지 CJ 홈쇼핑, 국내 지마켓, 그렇죠. 인터파크 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긴장을 할 테고요. 네. 아마존도 사실 그 미국이나 이제 자기 본사에 있었던 인력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현지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 이제 관련 업무를 하시고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신 분들을 데려올 텐데 그렇죠. 네. 당연히 거대 기업이고 초기에 스타트업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인력을 데려오려고 노력을 할 테고 네. 심지어는 평범한 인력이라도 그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뭐 연봉과 어떤 처우를 그렇겠네요. 제공하면서 데려올 테니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렇죠. 기존에 데리고 있던 기업도 안 뺏기려면 어떤 처우 상승이라든지 그렇죠. 뭐 연봉 등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두 가지 그렇겠네요. 지금 가장 기회가 될것 중요한 같습니다. 얘기네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직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고요. 네. 사실 그러므로 해서 사실 업계 선두 그룹에 있는 기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를 통해서 과거에 좀 부족했던 서비스라든지 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인력들이 또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예기치 않은 좋은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네, 비즈니스를 맞아요.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고 대신 이제 그 이합집산 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부족한 기업들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강력한 몇 개의 기업만 남게 돼서 오히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진 효과가 일어나겠네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2, 300명 이런 어떤 그런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뭐냐면 이게 왜 커다란 거냐면 작년에 이제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약간 그 아마존이 AWS 사업 쪽을 국내에 진출하면서 네. 약간 전문가급 사실 어떤 스킬트로를 회사가 구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위에 임원급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소문이 조금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소식이 좀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이제 2, 3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는 정말 시작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밑에 있는 실무진들을 뽑겠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네. 뭐 그 안에는 유통까지 따지면 뭐 우리들 흔히들 최근에 많이 얘기하죠. 뭐 MD 분들이라고 많이 네. 얘기하고요. 그 상품을 선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벌어진다면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건 호수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뽑았다고 해도 근무가 시작이 돼야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거든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뽑아놓고 뭐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죠. 네. 그 어떤 형태로 진출을 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지사를 두고 완벽하게 어떤 그 지점처럼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뭐 유한회사 정도의 규모로 움직인다면 네. 뭐 안 좋은 소식이었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룹폰 코리아가 다 이제 없어졌었죠. 네. 그때 당시에 그 직원들이 뭐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업체들로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처우에 대한 개선도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바로 그 팩트를 있는 그대로 케어를 하는 어떤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어쨌든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희망적인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업계가 동시에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대표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자,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직업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모바일 산업, 그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권 기자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모바일 컨텐츠의 의미, 시장 규모, 또 다양한 장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일상생활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뭐 게임이라든지 영상, 금융,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을 모바일 컨텐츠라고 저는 떠올리게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하게 될까요? 예전에 제가 또 이거 관련해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은 다 될 겁니다. 와. 그러니까 네. 모바일과 연동을 하는 어떤 그런 중간 매개체가 이제 무선 이동통신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우리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기반이 갖춰졌고 네. 아이디어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디어면 또 콘텐츠랑 연관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뭐 저희 방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약간 그 저희들끼리 얘기 나눴던 네. 자동차 안에 만약에 블랙박스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차 안의 내부를 감상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 이런 것들이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뭐 물론 지금 얘기한 건 어떤 자동차나 어떤 거대한 산업 공간의 또 다른 융합이 되겠지만 네. 네. 아, 융합이요. 그렇죠. 참 요즘 융합 얘기 많이 정말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 단어가. 정말 다양하게 융합, 뻗어가는 것 융복합. 같아요. 네. 모바일 콘텐츠가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바일 콘텐츠 하나만으로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서 게임을 하고 이 안에서 만화만 본다. 이거는 지금 현재 누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과 콘텐츠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기기 또 다른 어떤 물건 다른 어떤 산업과 어떻게 같이 톱니바퀴를 잘 맞물려서 움직일 거냐라는 건 그건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맞아요. 일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창의 경제, 뭐 창의 산업, 융합 경제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연락 주세요.
아니 그래서 그 콘텐츠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권 기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아, 맞습니다. 예, 발전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잖아요. 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얘기는 좀 배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게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됐습니다. 네. 요즘 뭐 1인 개발자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만큼 개발하는 단계가 좀 쉬워졌고 그 개발하기 위한 툴이 좀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네. 뭐 과거에는 이제 iOS면 iOS용 뭔가 엔진을 써야 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용이면 안드로이드용을 써야 되고 윈도우면 또 윈도우용을 써야 되는데 요즘은 어떤 기반으로 개발을 하든 간에 이걸 간단한 컨버팅을 통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저도 요즘 뭐 여러 가지 RPG 게임 즐겨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RPG 게임이 거의 뭐 안드로이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출시가 됩니다만 네.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iOS도 똑같은 게임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그렇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진출하기도 쉬워지는 거고 빨라지는 거죠. 다만 이제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그렇죠. 뭉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어떤 모바일 콘텐츠를 단순히 게임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로 소비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좀 많이 융합되는 창의적인 게 그렇죠, 좀 그렇죠.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융복합이 가능해지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대박 났다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일단 지금은 뭐 대박 났다. 그 중소기업 자체가 어떤 커다란 아이디어 1인 개발이 팡 하고 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 해당되지 않나요? 네. 그걸 이제 대박 대박 아닌가요? 이제 그 오토 그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렇죠. 예, 네. 오토가 뭐냐면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예. 이게 한 가지 방향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쌍방향으로 이제 활용을 맞습니다. 가능한 건데 네네.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말 달리는 광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굉장히 미인이신 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성분에게 피자를 배달받는다든지 네. 뭐 그런 광고 네. 보셨죠? 네. 그런 게 이제 대표 그 배달 앱이나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오프라인 그 온라인을 활용하는 어떤 모바일 앱 서비스 말고도 실제로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반대로 이제 그 온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5초 그 배달 앱 같은 경우에 그 얼마 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곳에서도 혹시 나오셨던 분 같은데 봤어요. 예. 예. 약 5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네. 단순히 앱 하나를 만들고 아이디어 창조해서 500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네. 좀 활용을 했고 그 돈을 토대로 그분은 더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그런 배달 앱 말고도 뭐 방을 구한다고 해서 직방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많아요. 아이디어들 나오고 있고요. 네. 저도 실제로 얼마 전에 노트북을 이제 샀는데 새 건 너무 비싸서 중고를 사려고 네. 이제 뭐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 중고나라. 들어가서 네. 샀는데 정말 하루 만에 제가 원하는 제품들을 다 활용을 살 수 있을 만큼 되게 잘 활용이 되었고요.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 뭐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만 네. 그 외에도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하는 케이스인데 스타벅스가 이를테면 어디 약속 장소를 가다가 네. 친구가 한 시간 정도 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디로 가십니까? 커피숍이나 그쵸. 뭐 간단히 서 있을 만한 곳을 가시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스타벅스 앱을 킵니다. 키우고서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면 그 제품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문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버스에서 어차피 기다리긴 싫으니까 네. 이제 한 10분 전에 내리니까 이때 주문을 해두면 그 제품을 이제 그 스타벅스 서버가 받아서 이제 그 제품들을 이제 오자마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그 말씀드렸던 그 배달 앱과 비슷한 그 서비스를 합니다. 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밥을 사다 먹거나 커피를 사다 먹기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야 막내야 커피 사와라.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바로 막내가 모바일 중간 나가서 켜서. 이제 뭐 사올 필요 없고요. 예. 그 막내야 앱 켜라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스타벅스 앱을 눌러서 샌드위치나 뭐 어떤 커피 같은 것들을 배달 요청을 하면 뭐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앱 서비스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요거를 이용을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 정말 유용하고요. 또 교수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간편하게 와. 막내 노릇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 이게 모바일 콘텐츠 기반이네요. 네. 네. 그렇군요. 매니아들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저는 네.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예.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게임 그 배달 앱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권에 올라온 서비스였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는 건
일단 빨라진 LTE 전송 속도를 이용한 동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곧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5라는 행사에서 좀 많이 나올 네. 이슈들인데 뭐 간단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그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시간 영상을 관제 시스템으로 다 뿌려주는 어떤 이게 보통 어디에 쓰냐면 뭐 재난망 네. 사고가 난 지역 네, 뭐 네. 관찰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영종대교에서 큰 사고도 아, 네. 있었죠. 그 네. 사고 위에서 찍었던 모든 영상들이 대부분 다 드론으로. 드론이었습니다. 과거 네. 같았으면 헬리콥터 중계가 그렇죠. 가는 네. 시스템이었겠죠. 참 간편하죠.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정형이 되면서 맞아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되고 또 이게 시사하는 바는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을 바로 실시간으로 네. 찍고 그 빠르게. 영상을 방송사라든가 정보관제센터라든가 소방서, 경찰서들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슈로 좀 많이 되고 있어서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등장을 하기 원하는 차원에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네. 자, 이런 기술의 발달 때문에 정말 좀 편리해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그 오토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무선 네트워크라든지 예전에는 좀 불안정했었죠. 네, 네. 뭐 고주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서비스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참 이제 많은 걸 아시네요.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자동차 뭐 고주파 같은 경우 뭐 사실 이제 전송 속도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사실 이런 뭐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망 구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LTE도 있고 그렇죠. LTA도 네. 있고 광대역 LTE도 있고 이런 거고 이제 고주파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가 나오는 기술들이 앞으로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거는 뭐 당장 상용화 되어 있는 기술들은 아니니까 바로 곧 나오면 또 저희가 또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박하니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 그 외에도 이제 아까 5초 서비스는 이제 막 요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예. 사실 그 전에 먼저 대박을 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동물 몇 마리를 모으면 없어지고 게임. 터지는 네. 애니팡이라는 게임 혹시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어찌 보면 게임 쪽에서 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대박을 친 거의 1호 사례라고 보셔도 그렇죠. 무방하고요. 맞아요. 이제는 그때는 다들 최대거리. 했었죠, 네, 정말. 전 국민이 하트와 함께 이제, 네. 이제 지냈던 그 상황이 네. 있습니다. 새벽에도 이제 하트들을 보내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었지만, 예, 그분들 덕분에 뭐 새벽잠 많이 깼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걸 기반으로 되게 많은 게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뭐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들을 이제 예전에는 컴퓨터 앉아서 로그인을 해야 맞아요. 가능한 메신저, MSN이나 MSN. 네트원 정도, 네. 그러니까 PC가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것들. 네. 지금은 집에 가다가 뭐 카카오톡, 자연스럽게 하죠. 라인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도 굉장히 대박을 친 케이스고요. 네. 사실 카카오톡이 요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당시에는 아니 뭐 메신저 혹은 채팅창 정도로 뭐 대박을 칠 수 있게 돈이 될까? 이거 공짜로 프로그램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플랫폼 삼아서 그렇죠. 핀테크 네. 뭐 이를테면 뭐 핀테크를 비롯해서 게임 그다음에 뭐 이런 앱들도 다 연동이 돼 그렇죠. 있는 플랫폼을 플랫폼이 활용을 해서 됐어요, 플랫폼. 예, 굉장히 네.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드는 네.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도 요새 뭐 그 카드 가지고 얼마 전에 피디님께서 그 OTC인가요? OTP. OTP 네. 그 두꺼운 어떤 자동차 키처럼 생긴 걸 보여주면서 이거 불편해서 이거 어떻게 쓰겠냐라고 실시간으로 하셨는데 이제 암호를 네. 보내준 거 이제 OTP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요새 그런 거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요새는 다 이제 간편 결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저희 때문에 피디님 서운해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발전이 돼서 실제로 네.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기업들에게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맨날 갖고 다니고 맨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거기서 맨날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광고 네. 이쪽도 굉장히 많은 활용이 될 거고 이를테면 카카오톡을 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몇 그렇죠. 시간씩 하시는데 그럼 그 위아래 뭔가 왔다 갔다 하고 때마침 내가 관심 있어 하던 제품이 싸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야죠. 예. 일단 네. 들어가 보고. 예, 그게 모바일 보겠죠. 광고의 효과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맞아요. 광고를 기반 삼아서 네네. 그 광고를 비롯해서 마케팅 그리고 유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 성공과 대박을 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모바일 광고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뭐 이제는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광고가 날라오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죠? 알람 기억나시죠?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실시간으로 뭐 업데이트 하세요 뭐 이런 알람들이 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예. 퀵뷰에서 와요. 알람이 옵니다. 네. 이건 뭐 실제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은 시스템입니다만 곧 조만간 등장할 시스템이고요. 뭐 국내 뭐 여러 이통사들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평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이미 다 체킹을 하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로 인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통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이 사람 평소에 뭐를 좀 많이 보고 있고 어디서 뭐를 결제를 하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를 네. 수집을 합니다. 네. 평소에 어떤 검색을 하고 있고. 근데 평소에 야구 동영상을 자주 보시던 분이 한국 시리즈가 열리고 있는 잠실 야구장 옆을 지나가서 지하철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위치 기반도 다 빅데이터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광고가 갑자기 뜨는 거예요. 아. 현재 한국 잠실 야구장 바로 아. 옆에서 한국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결제하시겠습니까? 입장권 얼마입니다. 아. 저희 사이트는 할인 얼마 해드립니다. 가고 싶겠다. 근데 조금 무섭기도 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야구로만 얘기했는데 뭐 명동 거리에 가면 바로 네. 등장하자마자 내 옆에 있는 가게들의 할인 정보들이 뚜루루루 그게 나와요. 비콘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뭐 비콘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비콘이요. 시대인 거죠. 그렇죠. 실업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시스템이죠. 되고. 예? 근데 싫어. 말씀해주신 네. 대로 정말 요새는 앱을 다운 받으면 그 안에 광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모바일 광고라 그래서 꼭 밑에 뭐 이렇게 바처럼 해서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도 다 커다란 하나의 광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춤으로.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네. 예, 네. 방금 비콘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예전에 사모인턴에서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융복합을 말씀드렸는데 네. 사물인터넷, 핀테크 오늘 다루는 모바일 컨텐츠가 사실 다 하나의 어떤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모바일 컨텐츠 관련 앱 그리고 또 뭐 오투어 관련 얘기, 모바일 광고 얘기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우리들의 생활, 삶의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바일 컨텐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야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알아보자. 공략 알아보는 시간, 공략 IT 취업 함께 하시죠. 네, 공략 IT 취업 시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분야의 취업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컨텐츠 분야 기업들 많이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김기경 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크게 보면 네 가지 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그거는 뭐 장치나 어떤 설비에 가깝겠죠. 네. 기기이고 그다음에 기기. 제품인데 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와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 플랫폼. 예를 들면 OS 같은 그런 것도 좋을 거고 그렇겠죠. 카카오톡이나 다음 같은 어떤 쉽게 말하면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컨텐츠 제품들. 네. 그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컨텐츠.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예. 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네 가지 측면을 크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뭐 첫 번째로 이제 옴니텔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네. 이 LTA라는 굉장히 빠른 서비스가 네. 가능하면서 그 DMB가 옛날에는 수신기가 있어야만 활용을 할 수 있었다면 네.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없이 이제 끊기지 않고 이제 지상파 이제 프로그램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은 네. 뭐 거대 기업들이 만들고 있죠. 뭐 그렇죠. 삼성, 애플, 뭐 LG, 뭐 펜텍 이런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자세히 활용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벤치마킹한 여러 그 기업들 예를 들면 해외로 보면 뭐 샤오니 같은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예, 그런 기업들도 이제 국내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더 많은 그 기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안에서 돌아가는 플랫폼들, 예를 들면 다음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월렛이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투자하는 회사, 그거 관련된 개발하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제
곽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기업들을 보시면 네. 이제 일단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네. 이제 KT, 뭐 U+, 예전에는 이제 그 통신사로서 이제 전화하는 정도만 생각을 했지만 네. 그런 기관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그룹 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영상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자체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통사로부터 받아서 그 직접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자님 뭐 어떤 기업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갑자기 이제 질문을 저한테 주시니까 진행을 하시네요.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제가 이제 예.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뭐 저는 뭐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뭐 지금 현재 포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아마 네. 저는 가장 먼저 대표적이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한 컨텐츠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네, 저도 그 네. 모바일 컨텐츠라고 하면 저는 그냥 드라마, 웹툰, 뭐 영화 이런 게 떠오르면서 네. 그런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기업들이 떠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것들을 이제 이를테면 TV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PC, 그 대형 PC라든지 이런 때 활용을 했던 것들을 이제는 실시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네. 예, 그러므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만든 그런 것들을 모바일화하거나 이제 그 용량을 적게 하거나 혹은 용량이 커도 그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곽강을 받는데 네. 뭐 그때 말씀드렸던 뭐 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예. 초록뱀 미디어, 뭐 네. 올인이나 주몽 이런 것들 만들었던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음원을 갖고 있는 뭐 로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성장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런 콘텐츠를 다루는 CGV라든지 예. 뭐 예를 들면 메가박스 이런 기업들도 역시 같이 성장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주목할 만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J E&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엔터테인먼트 정도의 기업이라고 봤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네. 기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쉽게 말해서 네. 방송, 게임, 음악, 영화, 드라마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작, 유통하는 진짜 토탈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TVN이라는 방송국 아십니까? 그럼요. 네, 알죠. 그 네. E&M의 어떤 계열사인데 네. 요새 대박치고 있는 뭐 드라마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그다음에 네. 영화 영화는 빼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다 여기서 방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미생, 그렇죠. 뭐 응답하라 시리즈 네, 아시죠? 삼시세끼들 예, 요즘에 삼시세끼 인기 엄청 그다음에 많죠. 예, 포탈배 네. 뭐 이런 것들 요즘 다 인기나 예. 트렌드를 다 압축되어 있는 콘텐츠들은 다 TVN에서 나오고 예, 있는 것 거기서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네. 이제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네. 그 삼시세끼라는 어떤 뭐 네. 저희가 뭐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네, 아니고요. 대박 나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그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런 어떤 방송 채널이 뭐 잘 됐다 잘 못됐다를 떠나서 그게 최근에 이제 광고와도 많이 연동이 되는 맞아요. 일들이 광고 있거든요. 생겼잖아요. 그대로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떤 용어하고 그 애드버타이징이라는 어떤 광고를 더해서 엔터타이징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삼시세끼에 출연하시는 그 두 배우가 광고인지 광고가 아니지처럼 맞아요. 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만담을 나누시면서 예, 예, 예. 뭐 통신사의 광고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아예 그 프로그램 제작하기 전에 협업을 하는 겁니다. 정말요? 아. 그게 되게 갑자기 신기하다. 프로그램이 잘 돼서 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이제 제작 단계에서 협업을 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뭐 저희들이 과거에 흔히들 얘기하는 뭐 PPL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PL적인 측면이네요. 근데 네. 그걸 아예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엔터타이징. 엔터타이징이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건 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 네.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융합이네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하나 맞붙어 나가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근간에는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저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예. 그 KBS에서 가장 핫했던 방송국이 1박 2일 했던 나영석 PD를 네, 그렇죠. 그 ENM에서 영입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아시겠지만 꽃탈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 나영석 PD가 주재를 했고 과거에는 이제 규제가 많았던 그 공영방송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파급 효과가 있고 그 관련한 그 고급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서 이런 훌륭한 콘텐츠를 좀 생산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거를 좀 알아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컨텐츠에 대해서 박식한 분들이셔야겠죠. 근데 컨텐츠라는 건 사실 뭐 IT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영화, 음악,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만화, 연극도 있을 연극, 거고요. 뮤지컬도 그다음에 있을 거고. 그렇죠. 백과사전일 수도 있고요. 교육, 뭐 예를 들면 특강 같은 것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네. 만화도 될수 빼놓을 수 있고요. 없습니다. 예, 만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각종 소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컨텐츠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영화를 잘 만드시는 영화 감독님, 그다음에 그 소설을 잘 쓰시는 작가님, 작가. 그렇죠. 만화를 잘 그리시는 이 활동 영역이 넓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냥 조그만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그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전 세계인에게 많은 본인의 컨텐츠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임지연 같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되게 네. 괜찮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래요? 네네. 이게 넓어졌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치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이나 뭔가가 등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걱정들을 되게 맞아요.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와 같은 어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더 기회가 많아지고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방송 한번 찍고서 이제 출연료 받으면 이제 끝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근데 요새는 그 방송이 두 번, 세 번, 뭐 예를 들면 그럼요. PC에서도 방영이 되고 네. 예를 들면 그 IPTV에서도 방영이 되고 뭐 온라인 컨텐츠로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받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엔 다 저작권이 딸려 있습니다. 네, 그 네, 관련해서 그렇죠. 그 비용을 그리고 금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획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교육을 받으시면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옛날에 한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 여름 시절에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처럼 한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런 채널들도 다양해지고 그렇죠. 콘텐츠도 다양해지면서 네. 아티스트들도 소위 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앞으로는 좋은 그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모든 기반 시설들을 만드는 어떤 컨텐츠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뭐 펌웨어 개발자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모바일 앱 개발자 등등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기술을 만들어놨지만 이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본인은 팔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또 인수합병이라는 제도를 어. 통해서 이제 큰 기업에서 그 기술력을 좀 사가는 경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시는 분들 등등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겐 참 좋은 기회들이 많이 제공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최근에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법률 자문이나 특허 고문 담당하시는 분, 뭐 우리들이 흔히들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뭐 로펌이라고 많이 네, 얘기하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좀 각광을 받고 계십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런가요? 저작권도 그렇고요. 예.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 분들은 자생해서 올라오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뭐 인수라든가 이렇게 되는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글로벌 진출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나 앱스토어에 뭐 하나 올려서 중국 나갈래 이게 아니거든요. 아. 그 나라의 규제와 법과 이런 그렇죠, 특허 알아야죠. 고문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도 최근에는 스타트업 어떤 그 교육하시는 곳에 가시면 법률 고문, 특허 고문, 뭐 직접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최근에 많이 공부하고 계시고 또 많이 찾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뭐 법률 쪽까지 이제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실제 스펙이나 어떤 자격증 같은 거 필요할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요새 네. 기자님께서 앞으로 컨텐츠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사실 컨텐츠 개발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컨텐츠 자체를 개발하시는 어떤 아티스트라든지 혹은 감독이라든지 기획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개발자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개발자들에 대한 자격증들은 이미 뭐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모바일 프로그래밍 능력 시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모바일 로보틱스, 모바일 앱 개발자, 뭐 유비쿼터스, 그다음에 뭐 인터넷 보안 전문가 이런 것들이 사실 관련한 그런 그 자격증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공 학과들도 좀 많이 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자격증을 하나 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컨텐츠라는 거는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자격 몇 번 공부해 몇 시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교겠죠. 예,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콘텐츠 고등학교 이런 회사도 학교도 생기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대학교까지 이어져서 네. 예를 들면 모바일 콘텐츠 학과, 미디어 콘텐츠 학과 이런 데까지 연결이 돼서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을 그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좀 더 심화된 어떤 학습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콘텐츠 고등학교라든지 전공학과를 네네. 이제 하면서 이제 심화시켜서 실제로 그 실무에 나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런 대학이나 어떤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신기한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같아요.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컨텐츠 창작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자, 이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네. 그 IT에 관련돼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어떤 구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건 말 그대로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의 그렇죠. 문제인 거예요. 예, 예. 네. 영화를 찍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뭔가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그 시나리오는 배운다고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네. 그건 생각과 상상력이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어떤 그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곳을 좀 방문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이곳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자격증이라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유명했던 뭐 뮤지컬 감독님이나 영화 감독님 그리고 네. 시나리오 작가님 이런 분들을 멘토를 만들고 그다음에 학생분들이 멘티가 돼서 이제 매칭을 시켜 드리는 거 좋네요. 이게 정보 과제로 시작을 하는 거고 네. 문화부에서 예산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재미있는 게 네.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어려운 생활고를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죠. 많이 계시잖아요. 네. 현재 대학생분들도 등록금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고 같은 처지잖아요. 네.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니까 네. 그런 현실을 적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어떤 심사 자격을 약간 통과를 하면 금전적인 혜택을 월 100만 원 정도를 멘티분들한테 지급을 그래요?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그 과거에 약간 사회 문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던 분이 골방에서 이렇게 좀 자살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네, 창의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입이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따라오는 그렇죠. 거군요. 지원이 된 거죠. 이제 예. 국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잘해서 문제는 이제 이거 아무리 한다고 얘기해도 창작물이 뭘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 작년에 만들었던 혹시 히트했던 독립영화 중에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봤어요. 네. 눈물 펑펑 쏟았어요. 눈물 펑펑 흘렸는데 바로 네. 그것도 여기서 이제 멘토와 멘티분들이 그래요? 맞춰져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자료가 한가득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현재 다음에 연재되고 있는 웹툰 그리고 다른 어떤 뭐 레진 코믹스나 현재 모바일에 기반을 두었던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의 웹툰들도 다 여기서 등용이 되고 있고 네. 일본에서 지금 뮤지컬 공연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창작 활동들을 지원하시는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네. 찾아보시면 더 많은 것에서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것만 있다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발을 좀 넓혀서 소식을 접하셨으면 전 개인적인 바람에서 이걸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좋은 예. 말씀이세요. 이런 부분도 직업이랑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아티스트 하면은 방송이 없거나 드라마가 없으면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가서 선생님으로 좋네요. 코치로서, 그분들도 멘토로서 또, 활용을 네, 하면서 일할 수 수익을 있고요.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도 있고 그리고 직업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 자체도 쉬워졌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스마트폰으로만 찍어서 만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실제로 그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창의력이나 기획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희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역시 뭐 컨텐츠 개발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만드는 부분들은 실무가 끼기 때문에 얼마 전에 권 기자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컨텐츠 쪽도 자격증이 생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자격증 있으세요? 자세하게는 아,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그 컨텐츠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사실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그런 쪽으로 자격증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네네.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증들이 좀 있고요. 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모바일 프로그래밍 능력 시험을 통해서 예.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iOS 기반, 안드로이드 기반, 그 네. MS 기반의 어떤 그 모바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분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로보틱스라 그래서 앞으로 로보틱스라는 것들을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그렇지만 그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될 텐데 로봇이 들어가는 네. 있네요. 예, 예. 앞으로 뭐 예를 들면은 그 몸속에 로봇이 들어가서 이를테면 치료를 하는 것들도 앞으로 발달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모바일과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무선적인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뭐 그 산물 인터넷과 관련돼서는 뭐 유비쿼터스 마스터 사실 이것들이 모바일과도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연관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된 모바일 컨텐츠들은 보안이 굉장히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돼서 또 인터넷 보안 그렇죠. 전문가라든지 이런 자격증들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빠른 전송이 가능한 것들은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관리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자격증도 앞으로 각광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바일 콘텐츠 기업과 관련된 자격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모바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로운 기획력,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영주 캐스터가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IT 취업을 위한 알짜 구직 정보 전해드립니다. 헤드헌팅 회사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 IT 코스닥 상장사 관련 법무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의 과장급 채용건인데요. 해외 또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과 같이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영어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 작성 우수자시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문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서류 전형에 접수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나와주신 김기영 이사님께 문의하시면 될 텐데요. 보이시는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주소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남녀 불문하고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진단 소프트웨어 또는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보신 분, 그리고 DB 설계와 구축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무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꼼꼼히 작성하셔서요.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아큐픽스에서 신규 사업과 관련한 하드웨어를 개발할 과장급 경력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7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으셔야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영어 가능자는 우대해드린다고 하니까 경력 충분하신 영어 가능자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원해보세요. 자, GM 코리아에서 텔레콤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모집합니다. 4년제 대졸 이상의 분들 중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지원 가능한데요. 지원 방법은 반드시 GM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이 해당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야 한답니다. 국문 이력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해야 하고요. 영문 이력서는 MS 워드로 별도 첨부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이 점 헷갈리지 마시고요. 기간 내에 꼭 차질 없이 접수하시길 바랄게요. 접수 기간 2월 27일 금요일,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IT 관련 알짜 구직 정보였습니다. 네. 어떤 분야이든지 취업이 끝은 아니겠죠. 특히나 IT 취업은 분야에 맞는 어떤 사전 조사 그리고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직업 이 취업 모바일 컨텐츠 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하신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 김기영 이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